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고유가의 물가 경로 불안, 하는 기준금리 10연속 동결할 때 한국은행이 오는 12일에도 기준금리를 현 3.5%에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한은의 목표 수준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데다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중국인민은행 과학기술 재대출 프로그램 설립 700억 달러 규모.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중국의 과학 및 기술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 위안 규모의 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수출 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 내수 회복은 지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면서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내수 회복은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 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보고 오시죠. 이어서 예상 체결지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0.25% 강보합권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720.9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0.04%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71포인트 선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시총 상위단 종목들 대부분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미국발 악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이 주된 이유였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1.3%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 한화로 6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투자액의 약 2배가 넘는 규모인데요. 오늘은 85,600원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16% 빠지면서 182,500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전기차 업종들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도 조금 빠지는 모습인데요. LG엔솔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만나보시죠. 네, 현대차, 기아 최근에 저PBR 종목들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기아는 지난주에 1.58% 빠지면서 마무리를 했었는데 오늘도 0.38% 소폭 내리면서 104,600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0.47% 오르면서 194,000원 선에서 개장을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최근 계속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빠졌어도 가파른 우상향 그 곡선을 보여주고 있는 HLB입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HLB 월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리보세라님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만약 승인받지 못한다면 그 후에 주가는 어떻게 될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캠 오늘도 5% 넘게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리노공은 1% 가까운 오름폭 키우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오늘장 5.5% 강한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지수 만나봤습니다. 개장 전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 이제 IT에서 선택을 좀 했고요. 종목명은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최근 잘 아시겠지만 유리기판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YC캠이라든지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세가 좀 유출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유리기판 내에서도 계속 시장에서는 또 그 새로운 수혜주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가비스 같은 종목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도 이제 상승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은 뭐 AI 가속기는 이제 하이엔드 제품 쪽으로 일단 유리기판이 선제적으로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리기판이 상용화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서 조금 이제 실제 어떤 수혜가 되는 종목들 많이 찾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SKC 합작 회사인 그 앱솔루스 이쪽으로 현재 유리기판 검사 솔루션 샘플 테스트를 현재 통과할 상황이고요. 이 샘플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후에 퀄 테스트도 현재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퀄 테스트까지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이 검사 솔루션 쪽으로 독보적인 어떤 지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어쨌든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만 보더라도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 ARNG 서버 시장을 겨냥을 하게 되면서 대면적 FPGA 시장 진출 선언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고성능이라든지 그리고 미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했던 전략인데 그 속에서 어쨌든 기판 검사 장비의 어떤 수요, 수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가비스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한 3.8%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돼서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보다는 조금 위쪽에서 출발 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는 73,000원에서 75,500원인데 한번 가격 오는지 좀 기다려 보시고요. 목표가는 87,000원, 손절가는 7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기가비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샘플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요. 퀄 테스트까지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면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87,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담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수주 쪽으로도 이제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2월 달 이제 방한 관광객이 103만 명 정도가 되는데 2023년 대비 한 115% 정도 수치라고 합니다. 이 속에 중국 관광객이 34만 명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어떤 76%까지 회복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관광객이 좀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어차이나 어찌 보면 우리나라 보게 되면 대한항공 같은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이제 2019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제주도 그리고 베이징 직항 노선을 재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단체 판매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 직항 노선이 이제 재개가 되게 된다라면은 이 베이징, 제주 특히나 제주 쪽으로 단체 관광객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제주 쪽으로 직항 노선을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롯데관광개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3월달 그 한국과 중국 여객선 이용객 같은 경우도 67,500명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육박하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내수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이 롯데관광개발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1분기 매출이 960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다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수만 조금 더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 롯데관광개발의 방금 말씀드린 이슈들이 충분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본다라면은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고 바닥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좀 말씀드려보게 된다라면은 요 종목은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밴드는 만 원에서 1,500원 정도인데 현재 1,300원 정도 가격 형성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12,000원, 손절가는 9,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기가비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롯데관광개발 함께 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좀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에어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제주와 베이징 노선의 운항을 다시 한번 재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입도하는 관광객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 월 8일 월요일장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으로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파란불이 켰습니다.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에도 연준의 매파적 발언이 시장을 흔들었는데요. 금요일 미증시가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에 우리 국내 증시 오늘 같이 빨간불이 켰습니다. 오늘 개장 분위기 어떨까요? 바로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0.17% 강보합권에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2,718.7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17%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873.76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 조회 상위 5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SKC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 6%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코빙턴 공장에서 유리기판을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오늘장에 6.37% 오르면서 14만 6,9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패키징 분사업체죠. 반도체 식각, 실리콘 파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3.1% 불을 뿜어주면서 33,3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JNTC입니다. 전거래일에 16% 넘는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역시 유리기판이죠. 지난 29일 주총에서 TGV 유리기판 방식으로 신사업에 진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100원에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필옵틱스입니다. 계속해 반도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유리기판 관련주인데요. 금요일장에 10%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AI 반도체가 시장 전반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 수혜주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9% 가까운 시세 분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현재 6% 가까운 오름폭을 키워주고 있고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상한가 가까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한 주간에 34.93% 급등을 한 중앙에너비스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이야기는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분위기 어떤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 종목도 역시나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습니다. 1% 넘게 좀 강세 보이면서 오늘 85,000원 선 넘어서며 85,500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 역시나 강합니다. 필옵틱스 오늘 두 번째 인기 종목으로 좀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3%대 강세 보이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34,000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6.9%, 에코프로 BM도 3.9% 정도 밀리면서 오늘 2차 전지 대장주격인 종목들이 좀 크게 밀리고 있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2.32% 정도 지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제약주 전반적으로 힘을 좀 함께 보태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한전선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전선 지난주 금요일장에 전선주들이 좀 흐름 괜찮았습니다. 대한전선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2.2% 정도 밀리면서 좀 출발하고 있고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가 아주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정도 밀리면서 오늘 장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16% 강보합 순입니다. JNTC 15.9% 정도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공동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함께 좀 강세를 받아갔는데요. 오늘 장은 더 크게 폭등합니다. 15.9% 강세 보이면서 오늘 장 출발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KNJ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KNJ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지금 공동 특허 보유되고 있다라는 부분 부각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KNJ 그리고 JNTC도 마찬가지로 15.7%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HB테크놀로지 3.08%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시간 외 급락 종목이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는 빨간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출발도 7.8% 정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섹터 움직임은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섹터 보시면 증권 쪽 오늘 좀 오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좀 오르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도 흐름 괜찮습니다. 기아랑 현대
현대차 오늘 강세 보이면서 기아가 2%로 조금 더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험단도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동양생명, 흥국화재, 삼성화재도 흐름 괜찮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어느 쪽이 오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방송 서비스가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 미르 오르고 있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서는 KCI 그리고 원풍도 오르고 있습니다. 통신 방송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오늘 스튜디오 미르가 상한가에 장 초반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고요. 11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피에서 좀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어디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빠지는 쪽은 철강 금속 쪽이고요. 종목으로 보자면 사마 알미늄 7%, TCC 스틸도 2.7% 정도, 포스코홀딩스도 오늘은 2%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섹터도 빠지는데요. 보시면 좋겠고요. 화학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보시면 금양이 오늘 3%대, 삼화페인트도 1.3%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밀리는 섹터 어딘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금융이 코스닥에서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보자면 하림지주도 있고요. 이베스트 투자도 0.67% 정도 밀립니다. 종이목재도 보시면 종목별로는 대림제지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컴퓨터 서비스도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인성정보 16.8% 정도 오늘 굉장히 크게 밀리네요. 장 초반에 2,96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폴라리스 AI도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좀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6거래일 정도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금융 투자 쪽에서 가장 많이 물량 좀 토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난주 금요일장과 동일한 포지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물량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거래일 연속, 기관 투자자는 현재 5거래일 연속 물량 좀 덜어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기관 투자 쪽에서는 금융 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물량을 좀 토해내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빠지는 종목 좀 볼 텐데요.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밀리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함께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분기 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분기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섹터, 어느 종목들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당연히 IT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고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IT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봐야 된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실적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미용기기, 방산, 전력설비, 전선, IT, IT는 방금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 6섹터가 주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를 뺀 이유 같은 경우는 이미 장에 너무 좋은 상황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은 기대가 되지만은 제가 보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성장을 했느냐 여기다 플러스 사상 최대 이 두 가지가 콜라보가 되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폭이 많이 축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전기차 판매 시장이 올해도 16%까지 성장이 예상되고 있지만은 2023년 33% 대비해서는 성장폭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을 발목을 잡듯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 좀 제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IT, 방산, 화장품, 미용기기 이런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좋았던 것들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은 2차 전지가 좀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일단 질문을 하신 건 아니지만은 일단 오늘 아침 쪽에 좀 지수의 발목을 잡는 섹터가 현재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4.6%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이 3.9%, 에코프로는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6.3%가량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유가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실적 이슈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캠은 10%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엔캠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업황과는 무관하게 수급적인 요인으로 해가지고 계속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올해 1월 달에 이 소위 말하는 급등 4대장 신성텔타테크, 에브리봇, 제주반도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엔캠 요 4개 종목이 급등 현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엔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 전액 어떤 수혜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그런 걸 핑계 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적 요인이 가장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면은 이제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에 실적 우려 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하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세액 공제 이 부분을 제외를 하게 되면은 결국 적자라는 이런 분석 때문에 당분간 쉽지 않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아침 쪽 2차 전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에서 추가적으로 뭐 짧게 더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씀드리면 그렇게 기분 좋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좋았던 부분들에서 나쁘지 않다 쪽으로 넘어갔다는 측면에서 봐야 되지 좋아진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상당히 무리가 된다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근거를 대게 되면은 양극재 수출 단가 계속해서 지금 3월 달까지도 계속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수요적인 측면은 결국 전기차 판매인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대비 성장폭이 좀 둔화가 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중국 쪽의 어떤 저가 경제 이게 출혈 과다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당분간은 좋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좋아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2차 전지가 많이 밀려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 부분 좀 넘어가 보고요. 그럼 실적 이야기를 좀 끌고 와서 이번에는 유리기판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 굉장히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테마에서도 강세 보이는 좀 쪽의 하나 중에 하나인데요.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입니다. 근데 금요일장에서는 사실 장중에 좀 변동성 보이면서 꼬리 달리고 하다가 시간 외에서 다시 강세를 좀 보이고 오늘장에서도 또 강하게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근데 유리기판은 사실 실적으로 보면 아직 이렇게 찍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미리 보유하신 분들은 챙겨 가셔야 될까요? 제가 해야 될 얘기를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일단 챙기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앞으로 좋아질 것 그리고 수혜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충분히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필옵틱스도 그렇고 HB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짧게 대응이 뭐 잘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 기가비스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 이제 시간차를 두고 새롭게 수혜주를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일단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위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충분히 뭐 기가비스 같은 종목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은 솔직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런 종목을 매수하라?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가비스 같이 조금 덜 오른 종목들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유리기판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은 결국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된 기대감들. 만약에 내가 아이폰을 쓰고 있고 아이폰 14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 16이 이제 앞으로 출고가 되다라면은 그걸 사고 싶다는 기대감에 좀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쨌든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수혜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 계속 유행이 바뀌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HBM에서 CXL로 갔다가 온 디바이스를 갔다가 최근에 뭐 뉴로모피 그리고 마원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된 부분들을 분명히 인정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기대감들 반도체 섹터 내에서 어떤 테마의 어떤 새로운 테마가 계속 출현을 하게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오늘장에서도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에서도 장중에 좀 꼬리 달고 변동성 보였으니까요. 오늘 흐름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전망도 함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이번 주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CPI 발표라는 거대한 또 산도 남아 있습니다. 총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문제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레벨 다운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 부분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정부가 꾸역꾸역 잘 막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이게 터져야 정말 터진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리먼 사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터질 거라고 예측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결국 터지고 나니까 이런 부실이 있었구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은 터져봐야 이게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잘 막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악재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 부분은 솔직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추후에 흐름을 체크를 하게 되면서 만약에라도 뭐 시한폭탄까지 터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달이 바뀌게 되면서 어쨌든 시장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안 좋게 넘어갔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요, 삼성전자가 지금의 어떤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수가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 좀 더 옮겨가게 되면서 낙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도 선물 이제 1,500억 정도 매도 우위가 잡히고 있는 상황들인데 미결제 증감 동향을 보게 되면은 현재 그 미결 증감 동향을 같이 보게 되면은 미결제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화면상으로,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마이너스 1,500개가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질이 틀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매수가 청산이 되는 것도 매도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순수하게 선물에 시장이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는 하락 포지션에 들어올 때도 마이너스 잡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증감 동향을 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오늘 미결제 증감 동향을 보게 되면은 2,200계약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선물이 이제 마이너스 1,400계약 정도 잡히고 있다. 그러면 순수 매도 포지션이 현재 유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 저변은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이제 종목 정세라는 부분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장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 다른 종목들이 많냐 작냐 요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가 또 굵직한 일정이 있는 만큼 좀 질문 드려봤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전망을 좀 해보자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주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개장 분위기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을 했네요. 네네. 우선 전거래일 미국 증시가 이 견고했던 고용지표임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좀 했는데 이 기조가 아직은 고용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뜨거운 열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들에 대한 예상치도 좀 있었지만 다만 이 시간에 이 임금이 조금 시장의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했다. 이 부분은 견고했던 고용지표는 맞지만 1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을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런 어떤 이 기대감들은 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기대감. 그래서 오늘 시초에 어떤 수급 유입 흐름들에서는 뭐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단기적 기대감들 좀 수반했지만 지금 코스피가 0.19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1%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 증시와는 조금 더 다르게 어떤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 쇠퇴.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금리 인하가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지난 이 주말에 어떤 메시지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매파적 기조가 좀 더 강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장기 이 국채 금리가 지금 2.4%대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2%대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3%대 초반까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이 3.4%대까지 그래서 3.5%에서 지금 우려감이 좀 컸던 3%대 중후반 또는 4%대에 대한 진입 4.3%죠. 4.3% 이후에 대한 진입 우려감들이 전체적인 어떤 이 투자 심리를 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 이 부분이 오늘 외인 수급에 관련된 영향으로도 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외인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과 선물에서는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3대 지수 영향을 좀 받으면서 3대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을 좀 받게 되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지금 장 출발부터 좀 강하게 출발할 거로 예상을 하긴 했지만 지금 하락 전환하면서 하락폭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정도로 조금 더 하락폭이 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도 지금 현재 매도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두산자화전자, SKC, LG이노텍, 현대오토에버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현대오토에버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현재 3.4% 상승한 15만 원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CS2024에서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이 전장 사업 기대감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전장 사업, 즉 SDV 사업 전환에 대한 가속화 부분들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고 올해 현대차 그룹이 이 전장화 부분에 대한 이 목표 투자액들을 좀 더 상향시키면서 올해부터 대규모 투자하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인 기대감을 수반했지만 현대오토에버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들을 좀 더 확대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 그래서 올해 1분기 주가 추이를 보면 조금 다소 좀 지루한 흐름 안에서 한 14만 원에서 15만 5천 원 구간 안에서 지루한 박스권 횡보를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제 테슬라가 이 8월에 로보택시에 관련된 이 자율주행 이 택시에 대한 도입 이슈를 좀 공개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요, 퓨런티어라든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인포뱅크, 모트렉스 등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는 측면이었고요. 현대오토에버의 경우에도 관련 테마에 대한 또 수급 기대감들이 좀 더 장 초반에 좀 반영되면서 이제 3%대 상승을 좀 이끌고 있지만 저는 실적 베이스를 좀 주목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안정적인 실적 기조가 최근 3기년도, 4학년도에 우리가 비춰봤을 때 소프트웨어 사업 부분에 대한 이 매출 확대가 3년 연속 좀 증가되고 있고 올해도 그 정점을 조금 더 지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투자 확대 부분은 종국적으로는 이 현대차 그룹의 SDV 사업에 대한 전환 가속화 내서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큰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시즌이 시즌이니만큼 실적 베이스 될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JNTC, 캠트로닉스, 엔캠, 어버브 반도체, 원익 IPS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저는 캠트로닉스를 좀 보고 있는데 현재 13.5% 정도 상승한 29,750원대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주가 지난주부터 오늘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주도주 안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대한 수남의 수급이 지속해서 좀 반복되고 있지만 가장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유리기판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구현 방식에 관련된 이견보다는 아직 기술 고도화가 직접 상용화 관점에서에 대한 실질적인 수혜주를 현재는 좀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정확한 양산 시점이 인텔의 경우에는 2030년을 좀 예고를 했는데 국내 경우에는 빠르면 2026년도에 일부 시제품.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빨라도 2027년도나 2028년도에는 그 양산에 대한 규모들이 좀 더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에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인 어떤 사업 수의 기대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수급 유입이 가장 더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가의 호평이 좀 있었는데 캠트로닉스의 경우에는 유리기판의 공정, 대면적 디스플레이에 들어가고 있는 유리식각에 관련된 소재 이 부분을 좀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강한 상승이 최근 어떤 지난주 거래일부터에 대한 수급 유입이 좀 더 있었고 필 옵틱스처럼 장비주에 대한 어떤 수혜보다는 여기는 소재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각 공급액들이 대면적 디스플레이에 어떤 탑재되는 이슈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인데 아직은 양산 부분에 대한 실적 연동성을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좋겠고요. 다만 디스플레이 업황 회복 관점에 대해서 작년보다에 대한 실적 회복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오늘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중에서도 캠트로닉스 함께 주가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급등 종목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각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애니메이션 및 비디오물 제작 업체입니다. 지난주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은 스튜디오 미르 상한가 가까운 오름폭을 키웠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상한가 가까운 오름폭 키우면서 1110원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캠트로닉스입니다. 시장에서 외치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방금 전 하나증권이 캠트로닉스에 대해 TGV 공정 사업이 빨라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현재 10% 넘는 오름폭 키우고 있습니다. 2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 레이더 개발 기업입니다. 테슬라 로보택시와 함께 연관이 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항상 이름을 올리는 종목입니다. 현재 10% 넘는 시세 분출하면서 12,290원대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번째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기업용 SSD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기업용 SSD 가격을 최대 25%까지 인상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 올리고 있죠. 4.5% 오르면서 35,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FNS테크입니다. 역시 유리기판 관련주죠. 차세대 기판으로 떠오르고 있는 유리기판 수혜주 찾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FNS테크 최근 유리기판에서 시가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18% 넘는 오름폭 키우면서 15,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네, 방금 캠트로닉스 살펴봤는데 급등주에도 함께 좀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네요.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 따라하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고요. 지난 정기주총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이후에 향후에 콜옵션을 과연 삼성전자가 언제 얼마나 빠르게 좀 행사를 좀 할 것인가라는 어떤 이목들이 좀 있었고요. 여기서 전체적인 지분을 콜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약 59.9%의 지분을 좀 보유하게 되면서 이 자회사 편입이 좀 가능할 수 있는 수치로 좀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3월 주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됐고요. 이후에 정기주총 이후에 일부 세론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단기적 조정을 좀 받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주에 애플에 가정용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개발 기대감 이 부분이 전체적인 로봇주의 수급이 어떤 완화되는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시초에서는 4%대 상승 출발을 좀 했지만 현재는 2.48포인트 일부 상승분을 좀 반납한 18만 1,5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공개했던 로봇 기술들 이 부분은 특히나 주목을 해볼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BY1이라는 이 제품인데 이동형 양팔 로봇이고 이게 향후에는 삼성전자 안에서에 대한 공정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이동을 통해서 물류에 대한 배송이라든가 부품에 대한 이격 또는 이 부품에 대한 이동 배송 그리고 작업자에 대한 보안 내지는 작업자의 어떤 이 작업 행태를 좀 돕는 그런 로봇으로 좀 더 활용화될 수 있고 아직은 전체적인 중량이라든가 뭐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좀 기술 고도화하는 과정으로 좀 보여지긴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착하고 있는 기술들은 국산화 비중이 굉장히 좀 높고 여기에 연동되는 이 핵심 기술들을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가장 산업 현장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형 로봇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면 아직은 기술 고도화를 해가는 과정으로서 보여지겠지만 향후에 양산을 적용하다는 관점 안에서는 삼성그룹주에 관련된 최대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의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전략들이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 좀 더 구체화될지에 대한 이 방향들은 수립되지 못했지만 저는 8월에 애플 개발자 이 학회 안에서에 대한 공개들 그래서 여기서 세부 사양 스펙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본다면 로봇주는 조정시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8만 2천 원 미만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 2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여전히 또 삼성에 대한 자회사 편입 기대감 좀 가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총 코스닥 6위에서 10위 중에서도 다 밀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그래도 상승불 좀 켜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따라가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현재 0.71% 지금 상승한 21만 4천 원. 오늘 시초 안에서는 약 3%대까지 좀 3.2% 정도 상승했다가 일부 상승분을 좀 반납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난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 2거래일간 어떤 하락폭들이 좀 굉장히 좀 컸습니다. 인적 분할에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노이즈 이슈로 좀 작용한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실적 베이스 관점 그리고 향후에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비주류 사업 부분을 매각하고 주력 사업 부분이 방산과 항공 우주 사업에 대한 경쟁력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관점에서는 저는 큰 그림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 거래일간의 수급은 지난 4월 2일 24만 5천 원까지 가장 강했던 단기 수급에 대한 일부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이 전체적인 지배 구조를 현재 개편하고 있고 사업에 대한 다각화 부분을 각각의 계열사 안에서에 대한 경쟁력들을 좀 더 특화시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김동관 부회장을 중축으로 이 후계 구도 내지는 승계 구도를 좀 이원화시키는 과정 안에서에 대한 이 사업 재편인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가시화된 부분에서는 안정적인 방산과 항공 우주 사업에 대한 이 베이스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좀 작용될 수 있고요. 오히려 인적 분할 이후에 저는 외형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시해 본다면 조정시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 부근에서는 좀 한 21만 5천 원 미만은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 2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인적 분할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잘하는 걸 좀 집중해서 더 잘 해보겠다라고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월에 또 항공우주청 설립 관련된 모멘텀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좀 추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C큐브 보겠습니다. C큐브는 진주 광택 안료를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요. 국내에선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진주 광택 안료라고 하면요. 광택을 좀 부여해서 질감의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재료를 의미를 합니다. 드물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장품에서 41%, 자동차용으로 38%, 산업용으로 18% 정도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M&A를 통한 시너지 효과인데요. 세계에서 3위 그리고 중국 내에서는 1위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신소재 인터내셔널 홀딩스와 현재 M&A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부 재료나 공급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모두 투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보복 여행 심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엔데믹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그동안 못 갔던 여행들 지금 몰아서 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민들이 실질 소득이 좀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도 늘어나게 되면서 여행 수요가 확실히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도 수요가 좀 꽤 큰 폭으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어는 이커머스
커머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좀 있는데요. 맞춤 큐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으로 여행 상품을 출시될 때마다 알림을 좀 설정을 시켜주고요. 추천도 함께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K&J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증시 9에서도 이 종목 많이 언급이 좀 됐었는데요. 유리기판 오늘도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요일장에서 장중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시간 외에서부터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장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이 금요일장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 중 하나라서 준비 좀 해봤고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가동률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인데요. 4분기에 고객사에 있어서 재고 조정이 끝날 것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2분기에는 메모리 감산도 있기 때문에 이 상승률이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려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저희 K&J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차세대 핵심 유리기판 삼성과 공동 특허로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기사인데요. 유리기판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공동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물론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하면요. 필옵틱스, YC캠,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들이 좀 대장주격으로 좀 잘 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이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일단 유리기판이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를 채용하고 있는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는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지만 이를 유리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이제 디스플레이에서만 사용하고 있었던 유리기판을 반도체까지 이렇게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을 먼저 보면요. 중간에 기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칩 안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유리기 때문에 딱딱해서 세밀한 회로 형성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 단점으로 보시면요. 유리기 때문에 충격이나 압력에는 좀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또 유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구멍을 뚫어야 해서 고도의 기술력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플라스틱이나 실리콘 대비해서는 조금 더 충격에 취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반도체의 성능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좀 살펴보면요. 대표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링 제품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칭 장비 위에서 웨이퍼를 붙잡아서 정확하게 회로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 재질로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지금 동사의 제품이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실리콘을 사용을 해서 이 링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지금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 제품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 주기가 기존 대비해서는 11에서 14주 정도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TSMC 등을 현재 고객사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는 가동률 상승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5월이나 6월 정도 됐을 때는 정상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이 좀 되고 있고요. 챔버가 증설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1대 그리고 하반기에는 2대 정도 예상이 되면서 24년 정도 됐을 때는 연간 캐파가 800억 원 정도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사업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이 유리기판을 디스플레이 안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반도체로 변화하고 있고 더 크게 봤을 때는 2차 전지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를 신규적으로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대 6대 수주가 순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 감소하고 있는 이 부분을 2차 전지에서 메꿔주게 되면서 실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유리기판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도 함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지난달 미 신규 고용이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뜨거운 노동시장 이어가면서 금리 인하 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타격을 입은 국내 증시 약보합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유리기판과 AI 가속기 등 하이엔드 제품에 대한 탑재가 전망되는 기가비스, 그리고 2월 중국인 방한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 가까이 회복하면서 롯데 관광개발 만나봤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애플이 가정용 로봇 개발을 추진하면서 로봇 수급이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만나봤고요. 방산 수주 잔고가 28조 원을 넘어서면서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함께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